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특성 및 거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자, 신용장의 특성 해서요. 첫 번째 우리 나오는 게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신용장 거래는 특이하게 은행이 매수인이 돈 안 주면 돈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요. 은행이 직접 매도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어쩐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무역 관련된 내용에는 문외한이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다 했구나, 돈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까 공부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장을 내가 개설해서 매도인한테 돈을 주긴 할 텐데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 또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업무 과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린 이런 업무 안 하겠다. 이렇게 내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신용장은 일단 발행이 되면 그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둘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매도인하고요.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물품 건네주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대금 지급은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이 은행한테 매도인한테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자,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파생된 거래이긴 합니다. 이 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이 개설되긴 하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하고 은행이 매도인한테 돈 주겠다 하고 하는 약속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계약은 서로 전혀 다른 거래다. 별개의 거래다. 신용장은 원래 매매 계약과는 독립적인 거래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품이 인도됐는지 그 계약상의 요건을 매도인이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은행에다가 우리 계약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신용장상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그 내용만 보고 그냥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전에 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원인이 되는 그 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책임을 지겠다. 우리의 약속은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두 개를 딱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신용장에 그 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신용장하고 원래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딱 끊어놓는 거예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은행은 이 계약하고 전혀 상관없고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한 신용장상의 약속만을 지킬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계약 물품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물품이 어떻게 되든 은행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든 되지 않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조건으로 내건 그 서류 요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대금 지급을 해야 하고요. 매수인도 나중에 그렇게 은행이 서류를 갖다 주면 그냥 나중에 신용장 대금을 갚아줘야 해요. 물품이 이상하다. 그래서 난 대금 지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신용장은 원래의 계약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추상성의 원칙. 얘기하고요. 서류거래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른 원칙인데요. 동일하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추상성이라는 말은
실체하고 다른 추상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중요시한다라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실제 물품 매매 거래의 실제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겠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서류만 보겠다는 거예요. 실체 거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서류상의 내용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겠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서류다. 그래서 추상성의 원칙을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 서류거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신용장의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은 대금 지급이에요.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서류만 본다. 자, 서류에 의해 거래한다. 그래서 신용장은 서류 매매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장은 서류를 사고 파는 거래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신용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장은 사실 서류를 사고 파는 거래이다. 그 서류는 물품 매매 거래 관련된 내용을 서류상에 다 기록을 하고요.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면상이라는 말은 on its face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데 it이라고 하는 건 다큐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서류상의 면, 얼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서류의 실체가 아니고 서류상 이렇게 딱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것만을 보고 그 서류의 내용도 안 보는 거고요. 서류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우리가 내건 조건과 일치하는지 이것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은행은 서류와 원인 관계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그 품질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자,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발행하게 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는 물품, 그 물품에 대해서 서류가 발행이 됐을 텐데 그 서류하고 실제 물품이나 그 품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서류만 보는 거고 물품에 이상이 있다. 또는 실제로 물품이 인도가 되지 않고 서류만 왔다 하더라도 그냥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조건에 따라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과 신용장상의 약정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서류로서 드러나는 서류의 요건만을 보겠다. 우리가 내건 서류만 가지고 오면 대금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건 서류 거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시면 은행의 서류심사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고 추상성이 있고 서류거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서류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서류가 은행이 요구한 서류가 와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서류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 단계를 서류를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류에 심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격일치, 엄밀일치의 원칙, 두 번째는 상당일치의 원칙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얘는 strict compliance, compliance 하면 일치하다, 따르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strict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상당일치 이거는 substanti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체적으로만 일치하면 된다.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실질적인 부분만 일치하면 된다. 두 가지의 원칙을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엄격일치의 원칙은요. 굉장히 바보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상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조건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오타가 있었어요. 내용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서류상에
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맞긴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일부 오타가 있다든가 심한 경우는요. 컴마 하나 잘못 찍어도 그 서류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원칙이 엄격일치, 엄밀일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일치 원칙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실질적인 내용만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뭘 적용할까요, 은행은? 사실은 엄격일치 원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실수가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면 대금을 주지 않는 사소한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당일치 원칙으로 심사를 하는 게 그래서 더 효율적이긴 하죠. 그런데 은행은 요거 판단을 또 못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좀 봐줘야 될지 요거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물품 매매 관련된 내용을 은행은 잘 알지 못하고요. 무역거래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에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처럼 지금 거래하는 물품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거래의 내용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 엄격일치 원칙,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엄격일치 원칙 때문에 매도인이 약간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은 잘 이행을 했어요. 계약대로 완전히 다 이행을 했는데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한 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 서류상에 조금의 하자라도 있으면 서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서류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을 신용장상에서는 좀 지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2번 목차의 그 팁에 보시면 신용장 거래 원칙에 따른 판례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 하자에 해당. 자, 요 무슨 말이냐면 지급 거절을 하게 되는 신용장상에서 돈 안 주는 경우는 딱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조건하고 서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서류를 또 하자 서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요. 서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대금 지급 거절 사유는 서류 하자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델 234인데요. 모델 432로 기재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요거는 당연히 지급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이 234라고 썼는데 요구했는데 가져온 서류는 432라고 돼 있어요. 다른 물품이에요, 이건. 다른 물품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자 서류로 봅니다. 자, 세뮤얼 듀란을 세뮤얼 듀판이라고 썼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세뮤얼 듀판이라는 사람하고 세뮤얼 듀란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장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아무리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그 서류를 심사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봐줘야 된다라고 얘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인데요. 모델 넘버 아까 234라고 썼죠? 모델을 MODEL로 쓴 게 아니라 MODL이 이건 그냥 단순 오타예요. 이런 경우는 이건 단순 오타니까 이런 정도는 하자로 보면 너무 번거롭다. 이런 경우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건 실제 소송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용장상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이런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요거까지는 봐줘야 된다. 그래서 대금 지급해라라고 판단을 해줬던 실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eet을 st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약자를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인 거 street 13 이렇게 됐다라고 요구를 주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줄여서 썼다. 요거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델하고 모델 뭐가 다르냐면요. 여긴 대문자로 요구했는데 서류에는 소문자로 돼 있었다. 이런 경우도 요거까지는 괜찮다. 이런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원칙, 둘을 가릴 수 있는 원칙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깝깝한 은행원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이거 가짜 서류다. 이렇게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일치 원칙과 그다음에 엄밀일치 원칙 두 가지 심사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